F부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혜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를 깔끔하게 정렬시켜주는 기능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 얼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뭔가 위치를 옮기고 레이아웃을 잡았는데 미세하게 뭐 삐뚤어 보이거나 간격이 좀 뭐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내가 맞췄다고 하는데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렬이고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을 때 어떤 것이 위에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지 결정해주는 배열까지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얼라인이라는 걸 저희가 배우려면 저는 하나 혹은 두 개, 그 이상을 선택했을 때 컨트롤 바에서도 기능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저희는 패널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윈도우에 보시면 얼라인 음, 패널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음, 네. 처음에 볼 수 있는 건 오브젝트 정렬.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얇은 선이 있죠. 얘가 정렬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얇은 선이 왼쪽에 있으니 오브젝트를 왼쪽으로 정렬하겠다. 어디에? 음. 선택한 오브젝트 중 가장 왼쪽으로. 아, 음, 되돌려 볼게요. 컨트롤 Z. 만약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가장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아,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요소 중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두 개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로 위치가 움직여지는 거죠. 페이지의 중앙 정렬이 아니, 페이지의 얘, 기준이 아니군요. 얘는 오브젝트 기준이기 때문에 선택한 아, 애들. 이 중앙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이 두 개의 오브젝트 중 중앙값으로 움직여요. 네. 두 개의 중앙값, 네 개의 중앙값, 음, 다섯 개의 내가 이제 선택하고 있는 애들 지금 이 바운딩 박스의 이 중앙 보이죠? 네. 이 중앙으로 모여지는 거. 이런 음, 식으로 선택한 요소들의 각의 중앙 위치로.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은 가로 음, 위치로 움직여지는 거고 얘는 위아래로 가겠죠? 네. 위아래 다 같이 위쪽 제일 위쪽에 있는 요소 소리트 여기서 가장 밑으로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위, 아래,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가장 위, 가장 아래 기준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 정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밑에 줄에 있는 볼까요? 밑에 줄에 있는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오브젝트 분포, 사이 간격을 조정해주는 애.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나는 일정했으면 좋겠어. 음, 간격이. 네. 선택을 했어요. 음, 사이 간격이니까 이쪽으로 볼게요. 네. 자, 그 위쪽, 중앙, 아래 얇은 선들이 있고 얘는 왼쪽, 중앙, 오른쪽에 선들이 있잖아요. 네. 사이 간격이 가운데로 중앙되면은 약간 클릭을 해보는 위치가 바뀌는데 뭔가 균등해 보이진 않죠. 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각 오브젝트의 크기가 달라요. 네.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선을 그어볼게요.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 네. 이 사이 간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가운데 기준으로 지금 간격이 균일해지는 거예요. 아, 이해하죠? 중심에서 간격인 그죠? 거예요? 중심에서부터의 간격을 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간격이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 크기가 들쭉날쭉한 애들은 얘로 간격을 주기에는 조금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크기가 균일하면 사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크기가 다르다? 그럼 이 사이가 들쭉날쭉해질 거야. 왜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간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얘는 중심인 거고, 아니야?
크기가 같을 때는 많이 쓰이겠네요. 그쵸, 맞아요. 어. 뭘 눌러도 사실 네.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왼쪽으로 만약 중심하면 또 이제 위치가 바뀌죠. 왜냐면 각 오브젝트의 왼쪽 기준으로. 지금 방금 이거 눌렀잖아요. 네, 이거는 가장 왼쪽. 이 선의 맞아요. 중심인 거예요. 아, 각 오브젝트의 왼쪽을 기준으로 사이 간격을 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간격은 또 일정해 오,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아, 오브젝트는 너무 가까운데. 그죠. 너무 가깝고 또 너무 멀고 이렇게 될 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간격을 또 일정하게 할 수 있나요? 뭘 해줄 수 있냐면 선택하고 그 밑에 또 디스트리뷰 스페이싱이라는 애가 있죠? 네. 얘를 여기 옆으로 나란히 있으니까 클릭해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간격, 아, 오브젝트의 너비를 크기까지 해서요? 네, 크기를 이제 인지해서 요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할게요. 얘를 제일 많이 쓰겠네요. 크기가 만약 다를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자, 오, 이제 위아래로도 해줄 수 있겠죠? 위치를 좀 들쭉날쭉하게 가운데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가운데 눌렀죠?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의 간격이 균이라. 얘는 뭐예요? 얘도 똑같아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 중심이 있잖아요. 네. 이게 중심, 이 사각형의 중심, 파란색의 중심, 노란색의 중심, 초록색의 중심. 아, 이 사이가 같다는 거요? 그죠? 요 이, 중심. 아, 동그라미의 중심, 아, 빨간색 박스의 중심의 간격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의 중심 거리가 같아요. 방금 전에 아, 가로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 위쪽, 네. 빨간색 박스의 위쪽, 파란색 박스의 위쪽, 흰색이랑 간격 조정을 하네. 위쪽 정렬을 해주면 되어라. 했을 때 위쪽 노란색의 위쪽 초록색의 위쪽 각 오브젝트의 위쪽 간격이 동일해지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다를 때는 조금 별로다. 같을 그러네요. 때는 뭐든 상관이 없어.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을 간격을 균일하게 할 거야. 간격을 균일하게 할 거야. 이렇게 크기가 같은 애들은 얘를 누르나, 얘를 누르나, 얘를 누르나, 음, 심지어 얘를 누르나 같아요. 왜냐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중심의 위치가 같잖아요. 네. 시작의 위치도 같을 거고 끝의 위치도 같겠죠. 네. 크기가 같은 애들은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크기가 다를 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사이 간격을 조정해주는 기능도 있게 돼요.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이싱이라는 애는 옆에 보면은 칸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 수치가 좀 적혀져 있어요. 아, 네. 0픽셀이라고.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제가 균일하게 맞추겠다 해갖고 얘를 이제 클릭을 했는데 이 간격이 내가 원하는 수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 그냥 입력은 안 되고 누구를 기준으로 간격을 조정할 건지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초록색을 클릭해 볼게요. 지금 다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록색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조금 더 두꺼워져요. 파란색 선이. 네. 그럼 이제 활성화가 돼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저 사이들의 간격을 뭐한 10픽셀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탭 한번 눌러서 적용시켜주고 클릭해주면 이제 간격은 색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임의로 떨어뜨린 간격에서 균등하게 해주는 거면 이제 내가 원하는 수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얘도 선택해주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저는 뭐 50픽셀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을 거고
얘를 음. 기준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위로도 할 수 있겠죠. 위로도. 어.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어. 옆으로, 위로 간격. 그래서 얘가 또 편할 때 우리가 딱 붙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오브젝트들을. 네. 그러면 얘를 내가 파란색한테 전부 다 따다닥 붙었으면 좋겠어. 0으로 해놓고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딱 붙여야지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딱 붙인 건지 혹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선택해 놓고 0으로 해 놓고 간격을 조정해 주면 따다닥 붙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되는 음. 거죠. 또 벌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딱 붙일 때도 사용할 수 네. 있고 얘는 오브젝트를 띄워 놓고 거기 안에서 기준점 왼쪽, 중심, 아래, 왼쪽, 오른쪽, 위 기준에 맞춰서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는 거면 얘는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간격의 음. 수치를. 그래서 수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정렬 기능. 다음도 가볼게요. 이제 얼라인 2라고 해서 정렬 대상. 아까 처음에 트리님이 얘 대지 기준으로 정렬이 아니네요 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두 개 이상을 선택했을 땐 선택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얼라인 2라는 공간. 보통 요 가운데 얘가 얼라인 투 셀렉션이라고 해서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끼리의 왼쪽 혹은 오른쪽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만 선택해 놓으면 얼라인 2의 위치가 바뀌어요. 얘는 얼라인 투 아트보드. 하나가 선택되어 있을 때 내가 왼쪽을 누르면 아트보드의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음. 아트보드의 왼쪽, 아트보드 오른쪽, 아트보드의 중앙, 네. 위, 아래, 중앙. 음. 한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두 개를 선택했어요. 그룹을 지었어요. 그럼 얘도 한 개죠. 네.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위, 아래, 오른쪽, 중앙, 중앙 이렇게 위치를 움직여 줄 수 있게 됩니다. 음. 자, 그룹 풀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선택받고 아트보드 태즈받고 이제 오브젝트 기준으로 바꿔줄 수 있게 있어요. 얘는 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 이 페이싱 왔을 때 제가 다 같이 선택해서 하나만 클릭했죠. 네. 자, 얘를 이제 키 오브젝트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간격이 늘어나고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얘를 클릭했어요. 아니 왼쪽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냥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왼쪽으로 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초록색 기준으로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노란색의 가장 왼쪽에 다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얘가 기준이다. 네. 이 오브젝트다. 라고 해놓고 왼쪽을 하게 되면 노란색의 왼쪽으로 들어가. 음. 혹은 중앙 정렬하고 싶을 때. 자, 나는 우리가 그냥 중앙 정렬을 하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의 중심값, 바운딩 박스 기준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네. 나는 핑크색 중앙에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핑크색을 한 번 더 선택해서 키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중앙으로 정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음. 중앙, 중앙 같이 하나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왼쪽과 오른쪽이 아닌 내가 정렬해주고 싶은 오브젝트의 중앙,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설정해주고 싶을 때도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키 오브젝트로 설정이 되고 얘를 중심으로 간격 그리고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게 돼요. 한 개 선택하면 아트보드 기준, 에지 기준, 네. 두 개 이상이 선택되면은 선택된 요소 기준, 그 중에 하나를 선택되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냥 중앙하게 되면 위치가 둘 다 틀어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얘를 중심으로 얘 중앙에 노란색이 왔으면 좋겠어. 짠, 짠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황색은 가만히 있고 노란색만 움직일 수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상을 지정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선택이 되는데 만약 선택을 했어요.
바꿔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선택해놓고 얘네가 아트보드 기준으로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돼요. 기준이 이제 아트보드이기 때문에 아트보드 양 끝으로 가장 끝에 있던 요소들이 움직여주고 간격이 일정해지는 거죠. 가운데, 가운데. 그럼 아트보드의 가운데로. 네. 대상이 아트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도 있게 돼요.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정렬 기능이고, 자, 이제는 위아래입니다. 얘를 가지고 저희가 뭘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얘가 작아요. 네. 그래서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큰 요소가 막 다른 요소를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노란색 숨겨주고. 검정색에 움직여 보면은,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다 숨겨지고. 이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 같이 정리했을 때 숨겨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요소? 네. 정렬을 하고 싶어요. 선택을 할 겁니다. 뭐 Shift를 눌러도 되지만, 드래그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 얘도 큰 모형인 거야. 그죠? 너무 커갖고 내가 여기에서, 이 안에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그러면 얘만 그냥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야. 컨트롤 Z.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요소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전체가 선택이 돼. 그럼 얘는 나는 선택하고 싶었던 요소가 아니니까 또 Shift 클릭을 해줘요. 해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그리고 방금 전에 밑에 글자도 있었는데 글자도 안 보여요. 네. 자, 얘로 글자도 보였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선택이 되는 배경을 만들면 그 배경은 어쨌든 아트보드에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계속 선택이 되니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뒤로 보내. 그죠?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근데 뒤로 보내도 결국에는 얘네들을 드래그해 선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선택이 돼버리잖아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뭘 해주게 되냐면 일러스트에도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뭐 엄청 잘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미 레이어를 분리해 놓은 상태긴 해요. 자, 레이어에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데 선택했을 때 우리 패스가 파란색으로 뜬다. 그러면 1번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네. 근데 이제 1번 레이어에 있으면 이제 계속 같이 선택이 될 거고요. 얘를 이제 2번 레이어로 옮겨주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만. 그러면은 요 레이어 패널 오른쪽에 파란색 네모가 뜨게 돼요. 얘를 클릭, 드래그. 드래그 해주면 빨간색으로 옮겨져요. 이제 빨간색 테두리로 보이죠? 네. 그럼 이제 2번 레이어에 있다는 거고 얘를 이렇게 앞에 눈 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해주는 애거든요. 네. 다시성 버튼. 이건 포토샵에도 있던 거죠? 네. 그 옆에 빈 공간인데 얘가 락 기능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 레이어, 2번 레이어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잠겨놨기 때문에 선택 안 되고 1번 레이어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되게 돼요. 이렇게 레이어 분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일러스트 자체에서 또 다른 이 레이어 락 기능이 아니라 오브젝트 락 기능이 있거든요. 네.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메뉴에 가면 락 기능이 있어요. 네. 선택한 요소만 잠궈주는 거예요. 컨트롤 E. 그럼 이제 얘는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끼리만 내가 선택한 요소만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궈주면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주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잠궈놓은 애는 해제할 때 오브젝트에 언락. 우리 컨트롤 E로 잠금했거든요. Alt 추가해서 Alt 컨트롤 E 누르면은 잠금을 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얘를 이제 중앙으로 전부 다 정렬을 해볼게요. 가운데로 모이게 되고 가운데로 모이게 되고 네. 이제 크기별로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검은색이 가리고 있으니 검은색을 조금 위치를 바꿔줘야겠네요. 포토샵이랑 동일한 단축키를 씁니다.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 컨트롤 대괄호. 그래서 얘를 선택해 놓고 내가 컨트롤 왼쪽으로 누르면 빨간색이 보이죠? 또 왼쪽으로 누르면 파란색이 보여요. 얘를 지금 빨간색 위에 있었고 파란 이걸로
옆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더 큰 검정색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얘를 지금 컨트롤 왼쪽 대괄호로 빨간색이 보이게 해준 거고요. 위치를 내려줘서. 그리고 얘를 또 한 번 더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순으로 보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노란색을 보이게 해주려면 또 얘를 밑으로 내려버릴까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네. 되돌리기. 이때는 다 같이 선택을 해요. 네.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노란색까지 선택이 되니까 빨간색만 살짝 걸칠 수 있을 정도로만 선택을 하고 다 같이 맨 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롤 푸드 왼쪽 대괄호.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대괄호를 누르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는데, 컨트롤 푸드 대괄호를 누르면 맨 아래, 맨 위로 올려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넣어줄 수도 있게 됩니다. 배열인 건데 이 개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러스트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네. 이 화살표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쭈루루루 한 번에 보여지거든요. 쭈루루루. 그럼 여기에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 주황색, 순서들이 있죠. 클릭하면은 이쪽 어디 선택. 예, 빨간색, 파란색 표시되는 애들이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의 순서예요. 아래에서 맨 밑. 요것들은 누구냐면 이 옆에 있던 애들이에요.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우리가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서 올려볼까요?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검정색이 밑으로 내려갔죠. 검정색이 밑으로 한 칸, 파란색 위로, 파란색 안 보이고, 또 위로 오면 빨간색 위로 올라가서 빨간색 안 보이고, 또 한 칸 올리면 노란색은 안 보이네? 왜 노란색은 어디에? 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여러 번 눌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여기 아니지.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그러면은 이 하얀색이 맨 위에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레이어를 전부 다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제일 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꿔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맨 아래로 그 안에서 너 필요한 애들만 맨 위로, 맨 아래로 선택해서 옮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레이어 2번에서 분명 글자가 있었어요. 네. 안 보이잖아요. 잠금을 풀고 얘도 어떻게? 아래로 컨트롤 왼쪽 대괄호. 안 보이네요. 차라리 얘를 맨 밑으로 보내면은 네. 얘가 몇 번째 있든 뭐 중간에 있든 세 번째 있든 뭐 첫 번째 있든 상관없이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누르면 네. 다 얘를 맨 밑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요소가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이 안 되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잠궈두. 이렇게 큰 요소는 레이어를 분리하는 게 좋고요. 작은 요소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락 기능으로 컨트롤 2번으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잠궜으면 좋겠다. 컨트롤 2, 컨트롤 숫자 2. 배경도 그냥 잠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놓고서 다시 위치를 옮겨야 될 수 있잖아요. 풀을 때 아까 언락인데 언락이 다 같이 풀려요. 네. 내가 특정 요소만 언락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궈놓은 요소를 한 번에 풀어주기 때문에 또 얘를 잠궈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서 차라리 잠궈버리는 게 조금 더 배경 요소 같은 경우는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레이어의 배열 변경까지 해봤어요. 레이어는 플러스 버튼으로 그쵸,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색상이 또 바뀝니다. 빨간색 레이어, 파란색 레이어,
초록색 레이어. 얘가 파란색인데 왜 안 보이지?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초록색 레이어가 가려놓을 수도 있게 되는.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죠? 레이어는 서로 그냥 다 겹쳐져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초록색 레이어에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얘를 아무리 맨 밑으로 보내도 레이어 자체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움직여줘야 레이어의 순서고 드래그해서 옮겨줄 수 있어서 움직여줘야 파란색 레이어에 있는 걸 볼 수 네. 있다거나 혹은 얘가 어디 차라리 파란색 레이어에 있게 하거나 해야지 이 요소들끼리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알려줄 수 있게. 보통은 그 단축키 많이 씁니다. 컨트롤 대괄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그거에 맞춰서 배열 바꿔주실 수 있게 되세요. 네. 잠금은 앞에 있는 애. 잠궈놓으면 이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선택이 안 됩니다. 이름도 좀 구분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배경 레이어 배경 레이어는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름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 개 혹시라도 쓰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 아니야 레이어 선택됐을 때 파란색, 뭐 빨간색 색상 네.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바꿔줄 수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레이어를 많이 안 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대괄호 같은 거. 포토샵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여기 작업창 말고 여기 대시보드에 다 널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빼놓고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해놓고 이렇게 가지고 응. 왔을 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포토샵은 저게 안 되니까 다른 레이어에 해놓고 그냥 눈을 꺼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럴게요. 굳이? 근데 이제 만약 만들어 놓고 또 새로운 요소를 밑에다 이렇게 넣고 싶어. 근데 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이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맨 밑으로 내리는 정도. 네. 그냥 그 정도? 맨 밑으로 이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맨 위, 맨 아래 요 기능을 좀 많이 써요. 컨트롤 대괄호. C로. 맨 위, 맨 아래. 한 음. 칸씩은 어떤 게 지금 위에 있고 아래 있는 걸 여러 번 눌러야 되는 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맨 밑으로 보내고 맨 네, 위로 맞아요. 올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나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PPT나 어디나 다. 맨 위로 올려버려. 눈에만 보이면 되니까. 근데 뭐 엄청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애들이 맨 위로 올라온다 했잖아요. 네. 애초에 뭐 맨 아래로 가게 하고 싶다면 사실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음, 위로, 뒤로, 앞으로 혹은 그 안으로. 근데 굳이 그냥 바꾸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 배열로 맨 위로 맨 아래로 옮기는 편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게 돼요. 네. 또 오늘은 이렇게 정렬 그리고 배열까지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겹치는 순서를 관리하는 레이어 패널도 봤고 또 정렬을 해주는 온라인 패널도 같이 봤고요. 디자인이 이제 우리가 하게 되시면 이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느냐 어수선해 보이냐는 정렬 하나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날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를 조금 이해해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브젝트를 겹쳐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요 기능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끄고 필요할 때마다 켜서 쓰셔도 되고요. 패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윈도우에서. 네. 윈도우에서 껐다 켜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우리 선택을 했을 때 프로퍼티스에서 보여주긴 합니다. 네, 다 보여주진 않죠?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싶다? 꼭 패널에서 켜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오브젝트에 정렬하는 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실습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